일본은 카타르 월드컵 명단을 이미 발표했으며 일본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중국 축구 팬들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반응입니다. 하라고치가 선택되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다. 여러 포지션에서 플레이할 수 있고 거친 게임을 하는 선수가 밀려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경기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된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을 때 더 나은 결과가 있으니 첫 경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월드컵에서는 경기 강도가 높고 압박감이 커서 과거 토너먼트에서도 대부분의 선수들은 익숙해진 두 번째, 세 번째 경기까지도 평소처럼 플레이할 수 없었다. 챔피언스 리그를 경험한 선수가 2명뿐이고 첫 경기부터 평소와 같은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첫 경기는 독일을 상대하기 때문에 익숙한 선수들은 평소와 같이 플레이하겠지만 꽤 도박이라고 생각한다. 명단에 있는 멤버 중에서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골키퍼였다. 골키퍼는 미래를 고려하여 경험을 쌓게 하기 위해 새로운 골키퍼와 동행하는 전략은 없었는지 궁금하다. 완전한 형태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 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팀을 만들지 못해 안타깝지만 최종 선발에서 흔들림 없이 선발된 멤버들과 함께 독일과 스페인을 상대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기대된다. 상대가 독일이라면 더 많은 수비 기회가 있을 것이다. 좋은 결과를 얻으면 해외 클럽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때문에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격까지 공을 운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역습으로 골을 노리는 멤버라고 생각된다. 스페인과 독일을 상대로 우리가 볼점유율이 많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공을 운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경우를 생각해서 수비를 강화하면서 공격의 속도를 높이는 것에 베팅했다고 생각된다. 세계 최강의 팀들을 상대로 예선 리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빠른 공격과 역습이라고 생각한다. 짧은 준비 기간이지만 최소 8강 이상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라. 공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부 선수가 명단에 왜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번 명단 발표는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불명확하다. 모두가 걱정하는 것은 전혀 볼 수 없고 당장의 결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일관된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 이 정도의 선수 명단이 괜찮은지도 모르겠다. 감독의 기준은 틀렸다. 아니 예선전에서도 이상했다. 이런 선수 명단이면 무득점 예선 탈락인데 당신의 노고에 감사할게. 풀백이 많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카타르의 기후나 감독의 전술, 교체 선수 등 많은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선발이 결정됐고 최전방 공격수도 마찬가지다. 명단에 들어간 선수들을 응원하자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지만 누가 선발이 되던 포워드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그 어떤 누구도 독일이나 스페인의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런 의미에서 포워드보다 미드필더와 수비수의 선택에 더 관심이 있었다.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가 많기 때문에 독일전 승리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망상일 뿐이야. 클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후르아시가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국가대표팀이 득점을 못해서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일본은 포워드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멤버들이 결정되었으니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 내 생각은 노인이 많고 젊은이가 적은 것 같다. 순발력, 힘든 일정에 적응하는 체력, 결정적인 순간의 플레이의 날카로움, 전반적인 공격 속도 등은 기대할 수가 없네. 여기까지 일본의 반응이고 지금부터는 중국에서 생각하는 일본팀에 대한 의견입니다. 일본의 월드컵 출전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네. 일본은 16강 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독일은 일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본팀이 조 1위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유럽의 인류팀이 진지하게 게임하면 아시아 국가는 희망이 없지. 그러니 조 1위는 잊어라. 중국 슈퍼리그 남자 축구팀과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쓸모없다고 얘기해줘야 된다. 그래도 일본팀이 아시아의 빛 같은 존재니 16강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비록 죽음의 조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일본팀이 잘하기를 기대한다. 아시아의 영광을 위해 일본팀을 응원합니다. 이 라인업은 아시아팀 치고는 상당히 고급스럽네. 대부분의 선수들이 유럽에서 뛰고 있고 월드컵이 아시아팀을 지원하기 때문에 정말 강력할 것 같다. 아시아에서 해외파가 가장 많은 팀이지만 선수들 대부분은 유럽 2부 리그 출신이야. 자신감은 넘치지만 현실은 잔인하고 힘과 운에 달려있지만 신은 항상 약자를 선호하지 않으며 항상 강한 자를 돕지 않는다. 일본은 정말 시스템적으로 선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솔직히 손흥민 같은 스타가 없다는 점이 좀 아쉽다. 일본 팀에 손흥민을 넣을 경우 일본은 전체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을 할 수 있다. 왜 우리는 다른 스포츠는 작은 나라를 능가하지만 축구는 못할까? 축구협회는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이 라인업을 보면 정말 작은 나라의 축구 발전을 존경해야 된다. 일본은 16강 희망이 있다. 지난번 독일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한국에 패했다. 일본 팀의 능력치는 높지 않지만 매우 안정적이다. 월드컵 조별리그 3경기 동안 1승 1무 예상한다. 여기 명단에 있는 선수들은 일본의 명예를 주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중국 축구 대표팀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유쾌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챔피언은 한 명이지만 유쾌함은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이 돌파구를 원한다면 이 시기에 해삼을 보충해야 한다. 해삼은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무기력한 경기력을 조롱하는 말로 중국어로 개그맨이 남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은 해삼을 즐겨 먹는데 해삼은 겉보기와 달리 알고 보면 물렁하기 짝이 없다고 했던 말이 중국에서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멤버들을 보니 26명 중에서 20명이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고 우리 축구 대표팀은 집에서 해삼을 먹고 아내를 안고 애를 낳고 있다. 일본은 세계 정상급 스트라이커가 없다. 월드컵 챔피언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어떻게 육성해야 되는지가 관건이다. 신체적으로 제약사항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나는 30년 이상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고 여러 공격 수단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185cm 이상의 포워드를 육성하려고 노력했지만 불행히도 축구를 하는 많은 일본 선수들 중 키가 큰 선수가 많지 않다. 일본인이 한국인의 몸을 가졌다면 제대로 된 작은 브라질이었을 텐데. 그리고 수비수는 체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키가 너무 작아서 헤딩을 너무 무서워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월드컵에서 헤딩슛으로 무너진 후 키 큰 수비수들을 귀화시켰다. 유럽에 진출하는 일본인이 압도적이지만 대부분 중하위권의 소규모 클럽이다. 한국의 유럽 진출의 질은 일본보다 높다. 근데 일본의 목표가 8강이 아니고 우승 아니었나.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유럽에서 뛰는 많은 선수를 가졌으면 좋겠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